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난 제가 소문난 땅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서 겪었던 사연을 보내봅니다. 시작부터 쉽지만은 않은 결혼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친정은 무척이나 가난했고 시댁은 돈 아까운 줄 모를 만큼 떵떵거리면서 사는 땅부잣집이었거든요. 일찍이 세상을 떠난 시아버님께서 부동산에 아주 큰 안목이 있으셨던 덕분이라고 들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없는 형편에 꾸역꾸역 사들였던 땅들마다 신도시가 들어섰거나 재개발이 된 덕분에 큰 부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반면에 저희 친정은 시골 작은 농사꾼 집안이었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의 불화는 상견례 날부터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최고급 중식당에 예약을 잡아놓으시고는 저와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짜장면과 짬뽕 딱 2가지만 주문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 당신과 제 남편 앞에는 온갖 호화로운 중국 음식들을 주르르 깔아놓으셨으면서요. 그러면서 친정아버지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틈을 타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과간이더라고요. 없는 형편 감안해서 준비해봤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하기는? 너야 그렇다 쳐도 생전 구경도 못 해봤을 귀한 음식들 함부로 잡섰다가 노인네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다 내가 생각이 깊어 이런 배려를 한 거야. 노인네 아니고 제 아버지세요. 상견례 자리고요. 예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런 자리를 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크게 면박을 주고 유쾌한 너스레를 연신 떨어가며 모든 음식들을 다시 주문해 친정아버지와 함께 나누었기에 상견례를 버텨낼 수 있었어요. 아주 그나마 다행이었죠. 이렇게까지 해주는 남편이 세상 또 있을까 싶은 순간이었고요. 이처럼 시모의 큰 반대와 쉽지만은 않은 결혼 생활이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결혼을 감행했던 이유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저의 마음만큼은 가난하지 않았던 까닭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집안의 결합이기에 조건의 일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조건이 물질적인 부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제일 중요한 건 결혼 당사자의 마음 아닌가요? 제가 남편을 친정 아버지만큼이나 사랑하고 남편도 저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 주었던 것과 같은 마음이요. 특히나 살림은 저와 남편이 차리는 것이지 저와 시어머니가 차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시댁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라고는 10원 한 장 의존할 마음조차 없었기에 가능한 생각이었지만요. 제 착각이었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돈 많고 돈에 눈까지 멀어버린 데다가 심성 고약한 시모들의 못된 행동들을 그대로 답습하셨어요. 당연히 이 결혼 반댈세 하는 행패였죠. 저와 결혼하면 남편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느니, 유산은커녕 시댁에서 돈 한 푼 나올 기대조차 하지 말라느니, 심지어 저에게 남편 키운 값을 내어놓고 시집을 오라느니 따위에 아주 흔한 꼬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말끝마다 이런 소리를 덧붙이셨어요. 이 결혼이 정 그렇게 하고 싶거들라 내 눈에 흙부터 뿌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해드리면 마음이 편해지시겠어요? 어머머 얘 좀 보게. 이래서 없이 산 것들이랑은 얘기부터 통하지를 않어. 어머님도 젊으셨을 적에 없이 사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 말씀해 주세요. 생각 같아서는 진짜로 눈에 황토 한 수저 넉넉히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꾹 참았어요. 저도 친정아빠가 곱게 키워주신 딸인데 못된 시어머니랑 똑같이 굴기에는 체면이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남편도 황토 한 수저 하는 저의 생각과 같은 마음이라고 해주었고
그만하면 잘 참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너댓 번씩 저희 부부의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럴수록 결혼을 향한 저희 부부의 간절함과 시어머니를 향한 남편의 실망만 커져갔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부부는 결혼 준비를 착착 진행했어요. 시댁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숙 한 분께서 시어머니가 저희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을 친척들께 돌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당숙께서는 고맙게도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내 시어머니 될 여자가 절대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괜찮겠니? 솔직히 그런 걱정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포기하기에는 저희 둘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여자 있는 티에 돈지랄이 여간하지가 않을 것인데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럼요. 돈을 무기로 쓰는 건 그 돈을 바라는 사람한테나 먹히는 거죠. 돈 보고 하는 결혼도 아니고 앞으로 시댁 재산에 눈독 들일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자네의 힘이 되어줌세. 우리 믿고 잘 살아보시게나. 듣자 하니 평소 시어머니께서는 시댁 친척분들께 외면을 당하고 있는 눈치셨어요. 당숙 어른의 말씀에서 시어머니의 있는 티와 돈질 아래 학을 떼고 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덕분에 시댁 친척분들께서는 저희 부부의 편이 되어주었고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친정아버지는 감동의 연속이었죠. 친정 측 하객들 앞에서 저희가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자부심을 갖게 될 만큼 시댁 친척 어른들께서 앉을 자리조차 부족할 정도로 결혼식장을 가득 채워주셨거든요. 친정 쪽 하객들은 얼마나 대단한 집안과 얼마나 예쁨 받으면서 하는 결혼이기에 문중 어르신들까지 총출동했냐면서 감탄에 감탄을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식에 어머니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저와 남편이 미리 준비를 해둔 이유도 컸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식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던 저희 부부는 간소화된 결혼식을 준비했고 주례사니 양가 부모 맞절 같은 형식적인 절차는 대폭 줄였거든요. 시어머니의 빈자리는 문중 최고 어르신인 종부 내외께서 최고의 격식과 예우를 갖추어 화촉을 밝혀주시는 것으로 대신했고요. 이만하면 아니지, 그야말로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한 결혼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결혼식에 만족했다고 해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이 영 미안한 눈치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내내 자꾸만 사과를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꼭 끌어안아 다독였고요. 사랑해줘서 고맙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의 와이프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더 잘할게. 암튼 못 말려 진짜. 이러니 안 반하고 결혼 안 하고 배겨? 내 말이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지. 그래도 약속 하나만 해주라. 우리 엄마 같은 엄마는 되지 말아줘. 당연하지. 시어머니 같은 엄마는 되지 않을게.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무슨 짓을 하셔도 흔들리지 않겠다. 지금 사랑 변치 않겠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부가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소식을 접하기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으로 들이닥치더군요. 시어머니는 또 뻔한 얘기를 늘어놓으셨죠. 없는 집에서 없이 시집을 왔으면 몸으로 때워야 하니 시집살이라도 잘 해야 한다느니,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시키는 일이나 고분고분하면서 살라느니 하는 그런 말들이었죠. 듣자 하니 당신 명의의 농지에 저를 처박아 놓고 밭일이나 시킬 심산이더군요. 아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그래서 그냥 쿨하게 거절했어요. 그래요. 원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드님께서 부인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라는 욕을 먹게 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썩을년? 가난뱅이인 줄만 알았더니 음흉하게까지 하는구나 아주. 저는 다만 돈이 없을 뿐이죠. 적어도 어머님처럼 마음이 가난하지는 않아요. 뭐야? 가시는 길 조심히 잘 살펴가세요. 비슷한 소동이 몇 차례 반복되었지만 저희 부부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혼자서 본인의 혈압만 스스로 올리고 돌아가실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잠잠해지셨어요. 잠잠해지신 것도 모자라 완전히 돌변하셨죠. 돈에 눈이 먼 몹쓸 시어머니의 모습은 간데없이 너무도 평온하고 저희 부부를 살갑게 대하는 천사표가 되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돌변한 행동에 자꾸만 불안해졌어요. 이대로 포기하실 만큼 만만한 시어머니가 아닐 테니까요.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혹시나 하면 역시나 라고 하던가요. 저희 부부는 시댁 당숭어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있던 토지를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은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당수거른의 말씀에 따르면 그 땅은 시어머니께서 일찍이 세상을 떠난 부동산 규제 시아버지를 따라한답시고 나섰다가 사버린 이상한 땅들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상한 땅이었냐면 연결되는 도로 같은 것도 하나 없는 엉뚱한 산골짜기인데다가 심지어 그린벨트로 묶여있기까지 한 땅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이상한 땅들을 전국 각지에서 사들였고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통에 시아버님이 남기신 그 많던 재산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이야기들을 종합한 저의 뇌리에 시어머니의 상황이 훤히 그려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엉뚱한 땅을 사느라 날려버린 돈 욕심에 미쳐버렸고 남편을 좋은 집안에 장가보내면서 그 손해를 메꾸어 보려고 하셨는데 덜컥 가난한 집안의 여식인 제가 시집을 와버렸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억울해서 저와 친정아버지께 돈 타령을 그렇게 해댔던 것이었고요. 기분이 더러웠죠. 무엇보다 헐값에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갈 똥땅을 심지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았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를 향한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 부부는 미처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급하게 친정아버지부터 찾아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아빠가 무슨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땅을? 그냥 늙음하게 자연을 벗삼아 여생이나 보내볼까 싶어서 그랬지. 거짓말. 돌아가는 상황 대충 다 알겠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아휴, 그럼 어쩌니? 아들 키움값 보상하지 않으면 너희 부부 이혼시키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행패해. 협박을 그렇게 해대는데. 아빠도 참, 진짜. 아니 그렇다고 그걸 당해주는 사람이 어딨대요. 니들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차마 집안 어른 때문에 이혼까지는 안 되겠더라. 대출이든 뭐든 껴서 너희 부부 지켜줄 수 있으면 차라리 잘된 일이다 싶었지 뭐. 그게 부모 마음인 거야. 일단 알았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듬직한 딸이랑 사위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래? 빚은 우리가 어떻게든 갚아 나갈게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남편이 갖은 협박과 돈지랄에도 이혼을 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자 친정 아버지를 괴롭혔던 것이었어요. 아들 키움값은 받아야겠다는 이유로 그 똥땅을 비싼 값에 팔아버린 것이죠. 아빠는 딸 자식이 파경을 맞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끌어올 수 있는 빚이란 빚은 모조리 끌어다 쓰면서까지 똥땅을 살 수밖에 없었댔습니다. 걱정이 오죽 심했으면 그 사이 친정아버지께서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사채에 손을 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일 지경이었고요.
시어머니의 해괴한 행동에 분노한 저희 부부는 며칠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시댁 친척 어른들을 찾아뵈었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시어머니와의 의절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시댁 친척 어른들께서는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던 그때처럼 저희의 힘이 되어주셨어요. 거칠 것이 없어진 저희 부부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의절을 선언했습니다. 왕따라고 들어보셨어요? 당신 이제 왕따야. 모든 세상이 당신을 따돌리게 될 거야.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 웃기지 마. 당신 오늘부로 아들 없어졌어. 친척분들도 당신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 하시던데? 오히려 속이 후련하시다고. 왜냐고? 당신이 온갖 돈지랄을 떨어준 덕분에 그분들 모두 우리 편이거든. 가진 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을 내가 무서워할 것 같든? 어디 못난 끼리끼리 지지고 볶아 보라지.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살아봐.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돈 맛에 취해서 세상 혼자 외롭게 살아봐 어디. 후회하는 날 반드시 올 거니까. 시어머니와의 의절을 선언한 저희 부부는 신혼집을 처분했고 친정아버지가 계시는 친정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처분한 돈으로는 친정아버지가 똥땅을 사느라 끌어와야만 했던 대출 원금의 일부를 갚았죠. 이후 저희 부부는 친정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시고 살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근차근 갚아가면서 말이죠. 마침 꿈도 하나 생겼습니다. 빚을 모두 다 갚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팔아버린 그 땅에 전원주택을 하나 짓고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아버지 세 식구 오손도손 살겠다는 꿈이었어요. 그렇게 6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필사적으로 절약하며 6년을 보낸 덕분에 친정아버지가 똥땅 사느라 생긴 빚들을 모조리 갚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마지막 대출 원금을 송금하면서 모든 빚을 청산하던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와 친정아버지에게 뜻밖의 희소식이 전해졌어요. 친정아버지의 똥땅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개발 확정 소식에 똥땅의 땅값은 수만 번 들이마셨다가 내식이 무섭게 뛰더라고요. 눈 한 번 깜빡이고 나면 또 뛰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버린 땅값만 친정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주었던 땅값의 수십 배에 이르렀어요. 돈방석을 코앞에 둔 저희 부부는 또 한 번 다짐했어요. 시어머니처럼 돈에 미친 사람은 되지 말자고요. 그러는 한편으로 금싸라기가 된 땅을 노리는 시어머니의 접근에 대비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오더군요. 그동안 엉뚱한 땅들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탕진하셨을지 그 사연들을 훤히 보여주는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으로요. 남남된 지가 벌써 몇 해인데 그렇게 염치가 없으신 건가요? 아님 정말 돈에 눈이 멀어 계신 건가요? 지난 일은 괜히 문제 삼지 말자꾸나. 작은 허물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딨다고. 작은 허물? 사돈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뜯어낸 행동이 작은 허물쯤이던가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자네도 이만 화 풀고 일단 지난 일들부터 정리하자꾸나. 내 사돈께 원금만큼은 그대로 돌려드릴게. 원금이요? 요즘 시세 모르시나? 원래 내 땅이야, 내 땅! 그럼 뭘 더 해줘야 되냐? 일단 생각해보고 통보해드리죠. 돌아가 계세요. 통보? 통보? 어머, 협상이라고 하자고 그럴 줄 아셨나 보다. 안녕히 가세요. 시어머니는 그날은 일단 돌아가셨지만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전화에 문자에 저희 부부를 들들 볶아댔어요. 물론 금싸라기가 된 그 땅을 친정아버지께 팔았던 당시의 금액만큼으로 다시 매입하겠다는 뜻은 굽히지 않으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작은 동정마저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땅을 팔 듯 말 듯 애간장만 아주 잔뜩 놓여놓고는
건설회사에 팔아버렸어요. 오른 시세 그대로 받았고 세금 한 푼 속이지 않고 모두 정직하게 내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또 저희 부부를 찾아와 갖은 원망에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며 대성통곡을 해댔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상견례 그날처럼 최고급 중식당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또 상견례 그날처럼 짜장 한 그릇, 짬뽕 한 그릇으로 대접했고요. 기억하시죠? 상견례. 너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거라도 잡수고 가시던가요. 이걸로 그쪽과 우리 사이에 빚은 없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홀이 떠나가라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이래서 없는 것들이랑은 얘기부터가 통하지를 않는 거야. 그쵸? 썩을년? 그따구로 살아봐라 어디. 내 평생 저주할 거야. 참고로 탕수육은 일부러 안 시켰습니다. 앞으로 평생 구경도 못할 귀한 음식을 함부로 잡섰다가 노인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마침내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의 모든 악연을 철저하게 끊어내었어요. 금싸라기 땅을 매매해 얻은 금전으로는 평생 저를 위해 고생만 하면서 살아오신 친정아버지와 살기 위한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저는 눈물을 훔치고야 말았어요. 시골 농부인 줄로만 알았던 친정아버지의 취향이 글쎄 완전 대도시 취향이시더라고요. 특히나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호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당신 팔자에 너무 과한 사치 아니냐며 망설이셨지만 저희 부부는 이 정도 받고 이 정도 누리실 자격 충분히 되신다면서 친정아버지를 달래드렸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꿈에 그리던 대도시의 삶을 시작하시게 된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친정아버지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더 극진히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친정아버지를 모시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일을 하기보다는 가진 재산을 아껴가면서도 신중하게 불려나가는 삶을 택했어요. 여유로운 시간 동안을 서로 더 많이 사랑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시댁 친척 어르신들을 위해 집안의 대소사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드렸죠. 그렇게 평화롭기만 하던 어느 날 시댁 당숙 어른으로부터 시어머니의 근황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편네 평생을 돈돈 하더니만은 결국 돈에 지쳐 시궁창에 빠졌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엄한 땅 사느라 또 그 땅 유지하느라 시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왕창 까먹고 있었던 건 알지? 그럼요. 시어머니 그 꼬장을 제가 다 겪었는데요. 끝끝내 그 욕심 못 버리고 재산 싹싹 긁어서 다 날려먹더니만은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 버렸다지 아마. 저희 부부는 당숙 어르신이 일러주신 주소를 찾아가 보았어요. 다 썩어가는 여인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시어머니는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는데요. 기초생활지원금으로 겨우겨우 연명만 하면서 썩어가는 여인숙 새빵살이하는 신세였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당연히 안쓰러웠죠. 그러나 이 돈에 눈먼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끝끝내 저희 부부의 마지막 관심마저도 스스로 걷어차버리더군요. 얘, 니들 여윳돈 좀 있니? 있으면요. 내가 좋은 땅을 하나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주면 소개빚조로다가 집이나 하나 구해줘라.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 고생을 하면서도 정신 못 차리셨네. 가자 여보. 그냥 가게? 소개비는? 하다못해 전셋집이라도 하나 줘. 엄마, 제발 철 좀 둡시다. 사람답게, 어른답게,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게 살자고요. 시어머니가 통곡을 하거나 말거나 돌아서는 저와 남편의 걸음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왜냐고요? 시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잘못 같은 건 뉘우치지 못할 사람이니까요. 남편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친정아버지도 잘 모시면서 올바르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